자, 조금 이제 우리가 예제를 들여서 한번 지난번에 홍국수 포국법하고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홍국기문에서는요, 홍국기문에서는 살펴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홍국수를 먼저 보는 거니까 중국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어놓으세요. 선 하나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천반수, 여기는 지반수. 중국도 마찬가지. 천반수, 지반수. 각 궁에 천반수, 숫자니까 천반과 지반의 숫자를 우리가 홍국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홍국기문에서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홍국수다. 홍국수다. 자, 홍국수는 어떻게 살펴보느냐? 만약에 지반이 3이다. 천반이 9다. 그러면 지반 3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38목이죠. 그 양목이니까 지반수는 인이란 말이에요. 9는 뭐예요? 신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신이 뭐가 되래요? 인신이 충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건궁은 뭐예요? 금, 궁이죠. 궁에서 지반수를 극하고 들어가고 천반에서 또 지반수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요 3이 정반이다 한다면은 정관은 뭐예요? 직업, 직장, 직책이죠.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천안시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정관을 우선 판단해 줘야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국을 했더니 금궁에 떨어진다. 2019년도에 시장 선거가 있다 한다면은 3이 관성인데 천반에 극을 당하고 궁에 극을 받죠. 정관이 되게 돼요. 전부 손상되죠. 그러면 시장에 당선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삼목이 정제다. 정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처로 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물로 논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판단해 줘야 돼요? 당신은 2019년도 기해년에 부부 사이에 싸움이 크게 벌어지든지 아니면 이혼수가 있든지 아니면 손재수가 발생할 겁니다 하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기가 막힌 학문 아닙니까? 네? 자, 첫 번째 그래서 홍국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을 우리가 붙여나갑니다. 육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가 팔문신장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팔괘생기를 붙여야 돼요. 팔괘생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태을구성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2포태운성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2신사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각종 신사를 또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12천장을 붙여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홍국기문이에요. 그럼 요거 붙이는 거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붙여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국기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연국기문도 또 하나씩 여기다 붙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자식의 문제가 어떻겠냐 하면은 자식을 우리가 뭐로 봐요? 사주에서는 관성을 논하죠. 기문에서는 주로 식상을 논해줍니다. 식상궁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 그건 관성을 봐야 되죠. 관성궁을 살펴봐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기문둔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국하는 것이 방대하지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포국을 해놓고 상대방이 점을 보러 온 사람의 묻는 사항에 대해서 끄집어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활용한다면은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연국기문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연기연자입니다. 자, 연국기문은 첫 번째가 천반하고 지반. 천반, 지반, 육의 3기. 천반, 지반, 6의 3기를 먼저 포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일가 팔문신장. 일가라는 건 뭐냐면 일간지, 일진을 위주로 해서 팔문을 붙인다 해가지고 일가 팔문신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연국기문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이제는 시간지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시가 팔문신장이 되는 거예요. 시가 팔문신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부팔장 붙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번구성을 붙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원자백을 붙여요. 삼원자백을 붙여요. 대체로 연국기문은 저 다섯 가지를 갖고 논합니다. 홍국기문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열 번째는 우리가 뭐를 붙여야 되냐면 대운을 포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대운을 육신포국 다음에 먼저 대운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홍국기문은 크게 분류를 한다면은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그 다음에 6번부터도 중요한 항목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항목은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10번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연구로 들어가면 천지반 6기 3기 포국을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 팔문신장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부팔장을 붙여야 되고 천번구성을 붙여야 되고 삼원자백을 붙이고 우리가 풍수는 전부 다 천번구성에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천번구성. 그 다음에 삼원자백이라는 것은 방위의 기륭이에요. 자, 내가 3번은 뭐예요? 3번 직부팔장. 직구팔자. 직부. 예. 직부팔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팔주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게 된다면 진도가 좀 나가게 될 테고, 그래도 우리가 서둘러서 태울 구성까지는 우리가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 몫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큰 틀은 홍국기문하고 연국기문에 들어간다. 중국의 학문은 전부 다 연국기문밖에 없다. 우리 아동방에서 사람의 사주 팔자를 기문동갑으로 볼 수 있게끔 창안한 것이 우리 홍국기문이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일한 독특한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제는요. 자, 책을 보면은 남자 음력 1964년 남자 음력 82쪽이요. 남자 음력 1964년 몇 쪽이에요? 82쪽이요. 4월 17일 사시생이다. 1964년 4월 10일 사시생 하면 사주 공부한 사람 이제 이 자평명식으로 사주를 도식해서 이제 풀어볼 텐데 우리는 요 사주 도식을 기문등갑으로 바꿔서 구궁도에다 넣고 우리가 운명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서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 시간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1964년 갑진생이 되죠? 갑진생. 그 다음에 4월 17일. 4월이면 기사월에
17일이면은 정축 1. 그러면 사시면은 정림 한목이니까 경자 신축 이민 계막 갑진 을사시가 되죠. 이렇게 사접 팔자가 도식이 됐어요. 여러분들 얼른 찾아보세요. 만세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못 써. 만세력을 자유자재로, 만세력 어딨냐? 응? 여기 나와 있어 책에. 참.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기본 공부가 안 돼. 기본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사무실에 사람들이 한 30명만 있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건 내가 신경도 안 써. 겨우 10명인데 그나마 한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써주는 거야. 그 마음을 하려야 돼요. 응? 자, 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은수를 배웠죠. 김은수는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갑이 1, 을이 2. 김은수는 천간과 지지에 숫자 붙이는 거 그때만 써먹어요. 그래도 명칭은 우리가 김은수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갑은 1이죠. 갑은 1. 그 다음에 기는 미치의 수가 갑을병전 무기 6이 되죠. 정은 4가 되고 을은 2가 되죠. 자, 지지는 자축, 인묘, 진 해가지고 연지는 5가 되고 자축, 인묘, 진, 사화는 6이 되고 축은 2가 되고 사는 6이 되죠. 그러면 천간과 지지를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13이 되고 그럼 요거는 12, 14, 19가 되죠. 그럼 요거를 나머지 9 해가지고 나누기 9에서 나머지가 들어오면 위가 4가 되고 요거는 1이 되죠. 14. 요 2하고 4가 요거는 천반수라고 그래요. 천반수. 요거는 지반수라고 합니다. 지반수. 자, 요거는 천반수, 지반수 이렇게 나온 거는 중궁의 홍국수가 되는 거예요. 각 궁마다 전부 다 홍국수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중궁의 천지반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봅시다. 구궁도를 도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구궁 정의도를 표시를 해두세요. 숙달이 되면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3, 4, 5, 6, 7, 8, 9 이렇게 해놓고 또 가운데에다가 천지반수를 표시해 이렇게 선을 하나씩 걸으세요. 그 다음에 1번 궁은 감궁이죠. 감궁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번 궁은 간궁이 되죠. 그 다음에 요 3번 궁은 진궁이 됩니다. 요 4번 궁은 손궁이 돼요. 9번 궁은 요거는 이궁이 됩니다. 요 2번 궁은 곤궁이 됩니다. 요 7번 궁은 태궁이 되고요. 요 6번 궁은 건궁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요거는 구궁 8궤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를 붙여 놓으세요. 12지지를 붙여 놓으면 또 편해요. 그래서 이 감궁이 자가 들어오고 여기가 축이 들어오고 여기가 인이 들어오고 얘가 묘가 되고 진이 되고 사가 되고 오가 되고 미가 되고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유가 되고 술이 되고 해가 되고
자, 그러면 천반수, 지반수 4하고 1을 중국으로 입시켜요. 입중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4가 되고 1이 되죠. 중국으로 끄집어 드렸어요. 지반수는 5번 다음에 여기 10번 궁이 은복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먼저 낙수 이론을 설명했을 적에. 그래서 5번이 아니고 10번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10번 다음에 숫자를 하나씩 높여가지고 순행을 시킨다. 그러면 10번 다음에 11번으로 가는 거죠. 그 10을 빼면 1번 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수 1에다 숫자를 하나 더해라 했으니까 여기가 숫자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궁 다음에 2번 궁으로 가죠. 숫자는 하나를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이 되겠죠. 2번 곤궁내 공 다음에 진궁으로 가죠. 숫자는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요. 그 여기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진궁에서 이제 4번 손궁으로 가야 되는데 숫자는 하나 더 더해주니까 5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궁에서 5번 중궁으로 가는데 중궁은 이미 숫자가 하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를 더하면 6이죠. 그래서 6이 은복이 돼 있는 거예요. 은복. 그래서 은복을 괄호하고 6자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5번 궁에서는 그 건궁, 중궁에서 건궁으로 가죠. 숫자는 6에서 하나를 더 더해야 하니까 7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궁으로 가는데 건궁에서 7번 궁 태궁으로 가는데 숫자는 하나를 더 더해야 되니까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8. 그 다음에 간궁으로 가는데 숫자를 하나 더 더해야 되니까 여기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더 더하니까 2궁으로 가서 10이 되죠. 그 다음에 11로 떨어지죠. 그러면 지반도가 포국이 된 거예요. 지반도는 중궁에서 감궁으로 빠져나가서 순행을 시키는데 순행시킨다는 것은 구궁 정의도상으로 순행을 시켜나간다 하는 겁니다. 숫자는 하나씩 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천반도는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역행으로 들어가요. 역행으로 들어간다는 건 10번에서 9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천반수가 4인데 숫자를 하나 더하니까 5가 되는데 10번에서 9번 궁으로 가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5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9번 다음에 8번 들어가죠. 숫자는 하나를 더하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6이 되는 겁니다. 6. 그 다음에 역행을 했으니까 이제 7번 궁으로 가죠. 숫자는 하나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가 7이 되는 거예요. 7번 궁에서 6번 건궁으로 가는데 숫자는 하나 더해라 했으니까 8번 이렇게 되겠죠. 건궁 6번 건궁에서 중궁으로 가야 되니까 중궁 숫자가 하나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은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9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로쳐도 괄호 해놓고 9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손궁을 가는데 숫자는 하나를 더 더해라 했으니까 요거는 10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궁에서 진궁으로 가죠. 3번 궁으로. 숫자는 하나 더 더하면 11인데 10을 빼니까 1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 2번 건궁으로 가죠. 숫자를 하나 더 더하니까 2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2번 곤궁에서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죠. 숫자를 하나 더하면 3이 되니까 1번 감궁에다 3 이렇게 해놓고 중궁은 4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요거는 천지반도가 9궁에 전부 다 포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각 궁에 있는 숫자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홍국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국수. 자, 그러면은 자, 궁을 한번 봅시다. 구는 금이고 일은 수가 되죠. 사는 금이고 일은 수가 되죠. 중궁에 사는 금이고 일은 수가 되죠. 전부 다 구궁이 전부 다 상하가 상생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홍국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각 궁에 있는 천지반수를 갖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사안, 그거를 우리가 용코자 하는 사안이라고 그래요.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이미 기륜간에 어떻게 작동할 건가 하는 조짐이 이미 보인다는 얘기죠.
천반과 집안이 상생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건 간에 병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오건 재물에 관한 문제를 갖고 오건 취직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오건 간에 중궁 외의 팔궁이 전부 다 상생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길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홍국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2번, 4번, 6번, 1번 기본서 붙이는 거